가봅시다. 페이지는 406페이지. 따따따따따. 여기는 그냥 뭐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고 좀 더 이제 좀 심화적인 수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한 언제 할까? 오늘 합시다. 오늘 다 몇 급수랑 요까지. 근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예제를 약간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열의 합 공식을 몇 개 배웠냐면 5개 배웠어. 첫 번째 등차 수열, 두 번째 등비 수열,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이긴 한데 자연수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곱의 합들, 세 번째는 세제곱의 합들. 그리고 오늘 배울 게 4개인데 첫 번째가 부분 분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유리화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가 몇 급수라는 내용, 네 번째가 군수열,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이 두 개, 뒤에 있는 두 개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수열의 형태를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부를 거예요. 망원급수라고 부를 거야. 망원급수. 자, 요게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주제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분 분수 변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리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이제 부분 분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공식 있죠.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b 빼기 a분의 1 순서 유의를 좀 해야 되겠지.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부분 분수의 형태. 그 다음에 유리화의 형태는, 잠깐만, 10to10 지가 오늘 하고 간다고 하고 간다고 하고 봐줬더만 학원을 간다고 구라를 치고 학원을 간다고 구라를 치고 실화냐 진짜. 하여튼 요거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모의 유리화가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럼 양변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A에서 B를 뺀 거 분해가 되는데 A 빼기 B가 보통 1로 나올 거야. 그래서 형태가 약간 뭐 임의로 제가 P라고 잡을게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 두 형태의 차이를 보시면 둘 다 뭔가를 지금 빼고 있거든요. 빼고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그마를 썼으니까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야.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이 K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꼴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부분 분수를 칠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걸 빼면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1이 되니까 1분의 1이겠죠. 1분의 1 에다가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얘를 다 나열해보자. 얘는 1-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알겠지? 더하기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웃하는 항들끼리가 뭐 하고 있어? 소거가 되겠죠. 이웃하는 항들끼리가 소거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 뭐야? 남아있는 건 얘만 남는 거야. 이웃하는 항들끼리 소거가 되지. 자, 이게 포인트야. 이웃하는
끼리 소거가 되는 게 이 망원급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 뭐만 남아? 첫째 항과 n번째 항만 남는 거야. 그게 뭘로 연결? 빼기로 연결.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네가 이 과정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얘를 식을 이렇게 바꾸자마자 이거를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망원급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망원급수냐면 망원경의 의미가 뭐야? 약간 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가까이 본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지만 가까워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K가 1이고 N이잖아요.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N을 넣으면 됩니다. 엥? 신기하죠? 근데 이거를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좀 구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포인트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이웃하고 있죠. 이웃. 그렇죠? 이웃한 항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미쳤지. K고 K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A, K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제가 이제 편의상 얘가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알겠죠? 아니면 뭐 그냥 약분해도 되고. 분모에 얘가 있어버리면 이거 약분 될 거 아니야. 약분의 형태를 시켜도 되고. 그래서 얘가 없다고 쳐볼게. 그럼 얘가 지금 AK랑 AK 플러스 1이랑 간격이 하나 차이가 나거든. 자, 그러니까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보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서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 소거가 돼서 결국에 얘만 남는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제 요걸 볼 거야. K 플러스 2분의 편의상 여기다 2라고 잡을게. 됐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간격이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의 간격이 차이가 나지. 그럼 두 칸의 간격, 지금 한 칸의 간격이 차이가 났으니까 얘네들만 살아남았거든? 두 칸의 간격이 남으면 뭐가 살아남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 거야. 이거지. 그치? 그럼 요거 어떻게 될 거야?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A3죠? 그 다음 빼기 A4분의 1. 그럼 스타트 포인트가 A3부터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 A3분의 1이 나오는 순간 얘가 소거가 되는 거야. 그다음 A4분의 1도 계속 쭉 나오겠지. 그럼 쭉쭉쭉 가다 보면 누가 마지막에 남을 거냐면 자, N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봐봐. 얘가 A3부터 사라졌고 그럼 얘네들을 지울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잖아. 계속 지워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쭉 가다 보면 결국에 얘가 소거가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될 수 있을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어느 중간에 A의 n-1분의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도 언젠간 소거가 되겠지. 살아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는 거야. 빼기죠, 빼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 간격이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 차이 나죠. 두 칸 차이가 나니까 K는 1부터 N까지야. 두 칸 차이 나니까 여기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2도 넣어줘요. 간격이 몇 칸이니까? 두 칸이니까. 간격이 두 칸이니까 N을 넣어줘요. 그리고 N-1도 넣어줘요.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이제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 귀납적으로 이제 좀 슬슬 증명이 되는 게 보여? 그럼 얘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빼기 AM 플러스 3분의 1, AM 플러스 2분의 1, AM 플러스 1분의 1 끝. 뭔 말인지 알겠지? 왼쪽에 한 개가 살아나면 오른쪽도 한 개. 왼쪽에 두 개가 살면 오른쪽도 두 개. 왼쪽에 세 개, 오른쪽도 세 개. 그거는 순전히 뭘로? 두 수열의 간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봐.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2분의 2니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야? K분의 1과 K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이거의 간격은 어떻게 보냐? 물론 지금 두 칸 차이 나니까 간격이 두 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무리수야. 좀 위험해. 얘를 그냥 AK라고 잡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 돼요. 얘가 얼마야? AK 플러스 2죠.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건 간격이 두 칸이야.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자, 이것도 10으로 바꿔보자고. 이것도 10으로. 오케이? 그러면 간격이 두 칸이니까 왼쪽에 몇 개? 두 개. 오른쪽에 몇 개? 두 개. 왼쪽에 몇 개? 두 개. 오른쪽에 몇 개? 두 개. 끝. 이렇게 답 내고 끝이라니까? 오케이? 요거는 이제 미적분 가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라고.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내가 왜 이게 간격이 두 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 때문이야. 두 개의 간격이 몇 칸? 두 칸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거 두 칸이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겠네? 아니라니까. 얘를 AK라 잡으면 얘가 AK 플러스 1이에요. 그렇잖아. 여기다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격이 몇 칸? 한 칸인 거야. 간격이 한 칸이니까 왼쪽에 몇 개? 한 개. 오른쪽에 몇 개? 한 개만 남는 거야. 왼쪽에 몇 개? 한 개. 오른쪽에 몇 개? 한 개. 끝.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끝인 거야. 이게 마온급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구조를 통해서 막 이거 다 나열해서 이웃하는 거 약분하고 이런 걸 굳이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됨? 자, 이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유리화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까? 유리화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문제가 이그젬플 문제고 그냥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요. 루트에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에 K분의 1 요거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럼 형태를 보니까 딱 보아하니까 뭐가 돼? 유리화가 되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그리고 유리화해주면 2가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2분의 1을 앞으로 그냥 빼자. 이렇게. 그럼 얘 남아있는 게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네가 뭘까? 네가 AK라고 하면 네가 AK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아까랑 좀 다르다. 아까는 얘가 먼저 나와 있었지. 이번엔 얘가 뒤로 가 있어. 이해가 돼? 그럼 얘는 몇 칸 차이가 나니? 두 칸의 차이가 나지. 그래서 2분의 1에 14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니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아까는 1이란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차이는 뭐냐면 AK고 AK 플러스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 있지.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두 개 더 가 있는 게 끝부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게 첫 부분에 해당되겠지. 14 넣으면 4, 13 넣으면 15, 1 넣으면 1, 그 다음에 2 넣으면 2. 이게 답인 거야. 정리해줘. 개 쉽지? 이거야. 그냥 유리화해서 정리 쫙 해서 약분되네, 소거되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몇 칸 차이지? 두 칸 차이네? 두 칸 차이면 두 개 집어넣으면 되고 두 개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어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기 좋지 않아? 아니야? 그냥 기존 방법이 더 나아? 뭐가 더? 낫지 않아?
근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가 풀다 보면 이런 꼼수 정도는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그 꼼수를 내가 정리를 해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망원급수에 대해서 기억을 조금 해 둡시다. 알겠죠?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필수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풀어보자. 대표 예제 6번 봅시다. 대표 예제 6번. 자, 6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첫 번째로 네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첫 번째로 이 수열들의 합을 계산할 때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귀납적 추론. 귀납적 추론이라 하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반화 시키라는 거야. 일반항 구해내라는 거야. 알겠지? 일반항을 구하는 게 귀납적 추론이에요. 귀납이란 단어 자체가 1일 때 성립, 2일 때 성립, n일 때.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 시키는 게 귀납이니까 그런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돼.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은 1항일 때 1 곱하기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이웃하는 항들의 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an으로 나타내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가볍지? 그럼 여기서 이제 2항이면 2 곱하기 3 되고 오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얘는 n항까지의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거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부분분수 변형이 가능하지. 그게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지. ak고 ak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야, 이거 구했던 거네? 여기 나와 있던 거죠, 요거.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 이제 제가 6-3을 볼 거거든요. 6-3. 여기서 A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봐봐.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등차수열이면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봐봐. 요거 한번 볼까? 얘를 내가 AK라 하잖아. 그럼 얘가 AK 플러스 1이라 했지. 그럼 AK가 무슨 수열이야? 2K 마이너스 1이니까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이라고. 이게 등차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열로 나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의 AK 플러스 1분의 1 요게 28분의 9고 첫째 항은 2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뭔가 정보니까 1이네. 기억을 해두자. 공차 하나만 찾으면 게임 셋이거든요. A5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요 계산하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 곱하기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웃하는 항들끼리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공차인 D가 되는 거야. 그지? 공차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 쭉 계산하면 D분의 1에 항은 한 개 차이야. 그러니까 1 집어넣고 9 집어넣는 것만 살아남겠지. 따라서 A1분의 1 빼기 A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해주면 D분의 1에서 1 빼기가 될 거고 A1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9D가 되겠지. 됐죠? 정리해주면 돼요. 조금 귀찮긴 하네. 28분의 9래. 어떻게 둘까? D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2 아니야. 이게 근데 요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면 무조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1 빼기 21분의 1 하면 21분의 20이에요. 20. 근데 9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약간 느낌이 10이면 되지 않을까? 10분의 1? 10분의 9 느낌 좋잖아. 그지? 안 되네. 까비. 그냥 계산하면 되죠. D가 정수가 아니라 어떤 정수네.
어? 그러면 얘가 28이면 되겠지? 얘는요? 약분이 되겠지 뭐. 3 넣으면 28이죠? 28분의 27 곱하기 3분의 1 답 얼마? 28,9. 그냥 계산해. 계산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화도 한번 가봅시다. 유리화. 자, 유리화 문제. 대표예제 7번은 다 풀어봅시다. 여기 뭐 괜찮은 로그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로그식까지 있는데 요것도 한번 해봐야지. 망원급수에 로그도 있으니까. 1번을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자 유리화 미리 시켜놓자. 3K-2랑 3K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빼면 3이 되니까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부분이랑 약분이 되겠죠. 남아있는 게 루트의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3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3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내가 AK라고 잡으면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뭐가 될까요? 3K 마이너스 2는 3K 플러스 1을 AK라고 두면 얘는 K 대신에 K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되니까 얘는 AK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지? 따라서 두 개가 또 몇 개 차이 납니까? 하나 차이가 나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살아있는 거야. 얘 누가 더 커? 네가 더 크지. 더 왼쪽에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40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루트 121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죠. 루트 1. 그래서 계산해 주면 11에서 1 빼는 거니까 10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시그마 로그로 계산을 해보자. 로그면 자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로그의 자 5에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약간 로그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로그들을 다 더하면 이걸 쓰는 거죠.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의 m 더하기 로그의 n 이퀄 로그의 mn. 그러면 결국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의 5로 묶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2분의 3 곱하기 진수끼리들의 곱으로 이렇게 다 나열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똑같은 구조야. 다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아서 약분이 될 거라고 이웃하는 항들끼리.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돼? 간격을 보시면 돼요. 네가 AK면 네가 AK 플러스 1이니까 간격은 하나. 그럼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밑에는 어디야? AK니까 제일 작은 거 집어넣으면 2분의. 제일 큰 거 집어넣어봐 얼마야? 50이잖아. 그게 25지. 2. 어떻니? 그러니까 망원급수를 이해하면 진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넣고 쭉쭉쭉 대입하면 답이겠구나. 이게 나온다고. 오케이? 망원급수의 위험입니다. 위험. 간혹 가다가 근데 로그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간혹 가다가 로그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식을 좀 바꿔보자. 이거는 좀 적어놔.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K라는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분의 K제곱인가 K 곱하기 K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돼. K 마이너스 1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얘 자체를 AK로 보면 돼. 이거 아닌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오라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AK로 보면 여기를 AK 플러스 1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근데 K 플러스 1로 하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얘가 K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근데 내가 A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여기를 아무거나 K라고 잡았을 때 얘가 이제 K분의 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의 약수긴 하지. 그렇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면 결국 뭐만 남는다? 얘네들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K가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얘는 간격이 하나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로그에 여기에다가는 2를 집어넣은 거, 여기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요까지는 하지 맙시다. 알겠죠? 기억은 해두라고. 오케이? 그래서 7번도 끝.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408페이지를 봅시다. 몇 급수는 솔직히 말하면 몇 급수나 군수열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했는데 뭐 솔직히 알아두면 조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급수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파워 시리즈라고 하죠.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 곱하기 2 더하기, 이게 공학 계열에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 몇 급수라는 개념 자체가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2의 세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 그럼 이거의 일반항을 세워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2의 K승. 어쩔 건데. 그 다음 뭐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이거? 물음표.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구할 수 있어? 공식 쓸 거야. 공식 어떻게 써? 이 안에 K가 시그마 변수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 밖으로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 시그마 변수 때문에 밖으로 보내지도 못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다. 정형화가 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의 의미로 몇 급수를 하는 거지. 이게 실제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나오지 않을까가 제 추측이긴 한데, 그래도 뭐 동산고등학교니까 언제나 그 예상을 뒤엎는, 그치? 뭐 그런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모든 합을 내가 S라고 치환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뭘 곱해주면 되냐면, 이게 이제 몇 급수인데, 몇 급수는 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을 좀 도려내면 좋거든요. 도려낸다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공비만큼을 곱할 거야. 공비가 얼마냐면요, 2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니놈은 2를 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니놈은 2를 곱하니까. 그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 곱하면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니놈은 얼마가 되겠니?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요. 2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3 곱하기 2의 4승이요. 쭉쭉쭉 곱하다 보면 n-1이었던 녀석에다가 2를 곱하니까 n-1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를 곱하면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다? 2s다 라고 보면 돼. 이해가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뺄 거야. 니놈은 마이너스 S일 거고. 결론을 내면 너는 두 개를 빼면 1 곱하기 2인데 너 두 개를 빼면 1 곱하기 2의 제곱이 돼. 너 두 개를 빼면 1 곱하기 2의 3승이 돼. 보이니? 너 곱하면 1 곱하기 2의 4승이 돼. 너 빼면 1 곱하기 2의 n승이 돼요. 빼기 얘까지 해야죠.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이 뭐가 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야. 그래서 요 항의 개수는 n개죠.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2-1분의 첫째 항이 2가 될 거고 얘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결론 뭐야? 2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s다. 끝. 귀찮지? 정리를 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몇 급수예요. 몇 급수는 어떻게 풀어라? 몇 급수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곱해져 있는 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항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사악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시더라고. 졸라 사악하지 않냐? 이렇게 내면? 그치? 이걸 어떻게 볼 건데? 진짜 사악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내면 이 마지막 건 어떻게 할 건데? 직접 계산할게요? 그쵸? 하여튼 뭐, 이게 몇 급수입니다. 파워 시리즈. 그 다음에 군수열. 군수열은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걸 군수열이라 하냐면 약간 규칙성이 있는 거야. 그룹이라는 건데 군이라는 게 이제 그룹이라는 거거든요. 그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듬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1, 2, 1, 2, 3 1, 2, 4 내가 지금 수열 만들고 있거든.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보이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1, 1과 2 1, 2, 3 1, 2, 3, 4 1, 2, 3, 4, 5 그래서 여기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그룹으로 나타낸 거야. 그룹끼리 이렇게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그룹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뭐 1, 2, 1, 2, 1, 2 뭐 이런 그룹은 쉬우니까 요거 그룹 오케이? 이런 게 군수열.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을 군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 120번째 항은 뭐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해봐야 되거든, 그치? 120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볼 때 보통 이제 군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대신에 이제 확실한 거는 그룹 1에서 뭐 1개고 그룹 2에선 2개니까 얘네들을 조금 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120번째가 언제 나올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120에 도달하는 녀석이 오겠지. 물론 나는 그 전까지만 구해낼 거야. 같아져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럼 그룹까지를 구하면 얘가 2분의 nm 플러스 1이잖아요. 얘가 120보다는 작아야 되고 따라서 nm 플러스 1은요. 24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n은요. n의 값은 얼마가 대충 나오면 되겠니? 대략 제곱해서 14랑 15 곱하면 14가 196이고 14를 더하면 210이지. 14 곱하기 15가 210이지. 그러면 15 곱하기 16은 8, 120에다 240. 8이네. 그치? 그럼 15일 때 딱 성립해라? 15 곱하기 16이니까 8 곱하면 140. 맞지? 15 곱하기 16이 24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하고 이게 몇 번째 그룹까지 가는 거야? 15번째 그룹까지를 다 더하면 돼. 그럼 120번째 항은 뭐겠어? 15번째 그룹의 맨 마지막이니까 15가 되겠지. 1부터 15까지 있을 테니까. 이해가 돼? 그럼 123번째 항이라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구해내. 그럼 n은 15면 되겠네. 그러면 15그룹까지 120번째고 121번째가 1, 122번째가 2, 123번째가 3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군수열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공식화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군수열은 약간의 그 규칙, 창의력 수학하는 느낌이 조금 물씬 드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근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룹에 따라서 개수가 계속 바뀌는데 근데 이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홀수개가 돼도 돼요. 그룹이. 뭐 이렇게 돼도 되잖아. 1, 3, 5, 뭐 이런 식으로 1, 3, 5, 7, 9. 그럼 졸라 힘들겠지. 헷갈리겠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만들어도 그룹, 군수열이야. 일정한 그룹만을 이런 뭔가 이제 개수가 등차수열을 띠고 있을 때. 그러한 이제 묶음을 우리가 그냥 복합적으로 군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이그젬플 하나만 군수열도 풀고 마무리를 짓자. 여기는. 오케이? 자, 이그젬플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자, 규칙 바로 보이지? 이거의 6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이야, 3그룹. 차이를 보면 1그룹에서 분모는 1, 분자는 1, 2그룹에서 분모는 2고 얘가 1이 될 때까지 3그룹의 분모는 3이고 다시 분자가 3이 될 때까지 개수 1개, 2개, 3개 계속 늘어나지. 6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를 더해낸 값, 즉 2분의 nm 플러스 1이 6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n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규칙을 노가다할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서 nm 플러스 1이 120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11 곱하기 11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10 곱하기 11까지가 딱 적당할 것 같지 않니? 11 곱하기 12는 안 될 것 같고 10 곱하기 11까지가 110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것보단 더 크겠지. 왜냐면 121보다 큰 거니까. 그럼 따라서 내가 몇 번째 그룹까지? 10번째 그룹까지는 110개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60번째가 궁금한 110개래. 55항이죠. 55항까지가 10번째 그룹. 56항부터가 12번째 그룹. 11번째 그룹.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냥 56, 57, 58, 59, 60 한 다음에 여기는 몇 번째 그룹이야? 11번째 그룹이니까 11분의 1, 11분의 2, 11분의 3, 그냥 누가 하면 되지. 11분의 4, 11분의 5. 그래서 답은 11분의 5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개차수열이라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규칙 보여? 어떤 규칙이야? 간격이 얼마? 1. 간격이 얼마? 2. 간격이 얼마? 3. 간격이 얼마? 4. 간격이 등차수열. 간격이 일정하면 등차수열이고 간격이 등차수열을 띠면 개차수열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오케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한 번 더 할 거라서 요 내용은 굳이 지금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10단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들어가면 개차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때 또 배우면 되지 뭐.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실 거냐? 중단원으로 가자. 우리 지난번에